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 26%는 사소한 사건들에 관한 것이며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긴데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과감하게 고민하지 말고 잊어보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3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이어서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중동 무슬림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카타르 관광청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을 계기로 지난 3월 8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주요 산유국의 방한 관객 수는 아직까지는 중국 관광객 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1인당 지출액이 많은 귀빈급 방문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무슬림 관광객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중요한 잠재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와의 인적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인 의존도가 큰 국내 관광시장이 중국인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는 데 필요한 중동 무슬림 관광시장 개척에도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 입깃 해파리를 포함한 대량 출현 해파리의 공동 연구 방안 모색을 위해서 중국 윤영성 해양수산과학연구원과 지난 3월 1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해파리는 연안 어장에 큰 피해를 주며 여름철 피서객을 위협하는 골칫거리로 우리나라 주변에 대거 나타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 성숙하면 직경 1m, 무게 200kg을 넘기도 하는데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은 해파리 출현 자료의 정기적 교환, 양국의 해파리 전문가 교환 또는 지식 기술,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을 상호 교류하고 어업인들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식용 해파리에 대한 연구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 기관이 해파리 생리생태 관련 전문 지식과 폴립 조사와 제거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며 공동 연구를 통해 대량 출현 해파리에 의한 수산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아이핀 시스템 부정 발급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공공 아이핀 부정 발급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사고 발생을 보고받은 즉시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 조치했으며 불법 발급된 공공 아이핀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외부 보안 전문 업체를 통해 공공 아이핀 시스템 구조와 성능 진단,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 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3월 10일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선취업 후 진학자들의 체험 수집기인 또 다른 나를 찾는 행복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취업 후 진학 제도는 2009년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체험 수기집은 학생 지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로 진학 상담실에 배부되고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기업과 전국 대학에도 배부됩니다. 교육부는 고졸 재직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생과 기업, 대학 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6월에 후진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 청소년 대표로 파견될 대표단을 모집해 청소년들이 차세대 리더로 역량을 키우고 드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각국 청소년들과 우위를 다지는 교류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각국에 파견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5개 분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의 김봉호 과장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활동진흥과 김봉호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 자격으로 해외 교류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 청소년 대표단이 어떤 역할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예,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으로 파견되면은 그 외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폭넓은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나라 문화를 해외에 그 널리 알리는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네.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텐데요. 청소년 대표단의 해외 교류에 목적이 있을 거고요. 또 전 세계 20여 개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나라에 파견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청소년 교류를 통해 그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 개개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넓은 관점에서는 자라나서 국가 간 우위를 그 정진하고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교류의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단으로 선발되면은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부터 러시아, 터키 등 유럽 지역, 그리고 멕시코,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하고 또 사우디, 이집트 등 중동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국가로 파견되어 다양한 그 교류 활동 기회를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청소년 대표단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23개국 정도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3개국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파견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5개라고 들었는데요. 각각의 내용이 어떤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4월부터 11월까지 한 25개국, 올해는 한 25개국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가를 대상으로 한 300여 명 청소년들이 상호 교류하는 국가 간 청소 교류 사업이 시작되고요. 또 한중 간은 청소년 특별 교류가 있습니다. 그 양국 청소년 간의 우위 정진을 위해서 매년 상호 500명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6월, 9월에 이제 그 진행되고, 특별히 또 중국과는 그 청소년들의 직업 능력 개발과 창업 교류를 주제로 하는 한중 인문유대 강화 그 프로그램이 9월에 그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은 그 청소년의 그 사회 참여 학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해외 참여 봉사단으로 300여 명이 그 구성되어서 6월이나 10월 중 요 기간 방학 중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 유엔 총회 등 그 유엔 총회 제3위회 등 각종 국제 회의에 그 청소년이 그 외국 대표 청소년과 토론하고 참가하는 그런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사업이 8월에서 10월 중에 시행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파견되는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현지에서 하게 되나요? 예, 그 파견 학생들은 해당 나라의 이제 청소년 관련 정부기관이나 어떤 청소년 관련 뭐 단체 등을 이제 방문하게 되고요. 또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 및 그 홈스테이를 통해서 그 문화 체험과 더불어 그 서로 이제 관심사항을 청소년 간의 어떤 관심사항을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또 그 해외 청소년 자원봉사단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뭐 집짓기 등 어떤 노력 봉사뿐만 아니고 그쪽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하는 교육 봉사 활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저희가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지난해 유엔 총회에 파견되어서 반기문 총장님과 각국 청소년 대표들과 이제 토론을 했던 여학생입니다. 네. 이 여학생은 이 활동 결과를 외교부에서 인지를 하고 네. 이 청소년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을 해서 인턴 기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여학생이 네. 3월부터 유엔 대표부에서 인턴 생활을 이제 시작한다는 그런 반가운 얘기도 있습니다. 네. 와, 이렇게 인턴 생활까지도 이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다녀오는 건가요? 주로 방학 기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7박 8일이라든지 네. 한 10일 정도 네. 이렇게 이제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어떤 학생들이 파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요즘에 하도 스펙을 갖춰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스펙이나 남다른 스펙이나 어학 예, 예.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저희 국제교류 행사에는 뛰어난 스펙이나 의학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청소년에서 이제 지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네. 열정을 가진 청소년입니다. 네. 다만 이제 연령은 네. 이제 만 15세에서 24세까지이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네, 만 15세에서 예, 예. 24세까지면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예,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청소년 참여를 위해서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이라든지 농어촌 청소년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 청소년이 전체 파견 인원의 2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선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예. 참가희망 청소년은 저희 청소년 활동 서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부라든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게재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이제 그간의 경험을 빌려서 조언하고 싶은 부분 또 당부의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요즘 저희 청소년들이 입시 위주 교육이라든지 안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안전사고 발생으로 청소 활동이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저희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해서 건강하고 역량 있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네. 저희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청소년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의 김봉호 과장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지난 7일 아침 8시 중국의 랴오닝성 선양시 한 시장 앞 대로에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젊은이 한 명이 구급차를 가로막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는데요. 젊은이의 한 손에는 철제 소치,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당신이 내 차에 함부로 끼어들어서 가로막은 걸 알았어 몰랐어. 내 차를 그렇게 막아놓고 그냥 가겠다고? 당장 차에서 내려! 라고 외쳤는데요. 젊은이의 서슬퍼런 모습에 구급차 대원들은 감히 내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구급차를 요청했던 환자 가족들까지 현장으로 왔는데요. 젊은이에게 하소연했지만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에 참다 못한 환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젊은이는 잽싸게 달아나는데요. 구급대가 서둘러 집안에 들어갔지만 이미 환자에게는 어떤 생명의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 젊은이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이미 30분이나 흘러서 골든타임을 한참 넘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중국 경찰은 젊은이의 정확한 신원과 행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구급차를 막다니 너무하다. 자신의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애꿎은 생명 하나만 잃었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한 동굴에서 약 2300년 전 고대 유물로 보이는 동전과 귀금속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은 지난 9일 동굴 탐험 모임의 회원 3명이 최근 갈릴리 지역의 한 종유 동굴에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동전과 귀금속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발견된 유물은 은화 2개와 반지, 팔찌, 귀고리 등이라고 합니다. 유물들은 동물 안쪽 깊숙한 곳에 마치 누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처럼 놓여 있었다고 유물청은 밝혔는데요. 은화의 한쪽 면에는 정복전쟁에 나선 알렉산드로스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 면에는 제우스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라고 유물청은 밝혔는데요.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와, 역시 고대 유물은 정말 흥미롭다. 우리나라에도 숨겨진 유물이 많이 있을 텐데 빨리 발견됐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과 함께 발표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내용은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그 돈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년에 5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쓸 수 있는 교육복지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발급받은 카드로 아이들은 학습 교재를 사고 각종 수강권을 끊어야 하는데 쓸 때마다 가난한 집 아이라는 위축감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서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계급을 나누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느껴진다. 아이들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주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길거리, 지하철, 버스, 공원에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특히 청소년들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볼륨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볼륨을 높여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청소년 중에 청력 이상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력 이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10대에게 이런 증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폭발음과 같은 큰 소리를 들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보다 약한 강도의 소음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50에서 60데시벨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75데시벨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가면 청력에 해롭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요즘 청소년들 볼륨을 얼마나 높이는지 옆에 서 있으면 노래가 다 들리더라. 몸 상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적당한 볼륨으로 음악 감상하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수업이 끝난 서울 서대문구 A초등학교 앞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은 학교 앞 문구점에 들러서 조그만 과자를 한 움큼씩 사서 나왔습니다. 문구점 안에는 개당 300원 미만의 식품들이 가득했는데요. 대부분은 성분과 영양 표시가 돼 있지만 한두 제품에는 첨가물 등 성분과 영양 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문구점에서 나온 손 모양은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지만 이런 제품 말고는 다른 먹을거리도 없고 용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간식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불량식품과 고열량, 저영양식품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발육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며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나도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불량식품은 근절해야 한다. 어릴 적 추억의 음식으로 남기기엔 몸에 해로운 불량식품들이 너무 많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광양의 매화축제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내일부터 매화축제, 산수유축제, 봄꽃축제들이 이렇게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주말 계획 세우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주말 축제 기행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오후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